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앞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41번부터 60번까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할 텐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들어보셨으면 이제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마 똑같은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 유형들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많이 풀어도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라서 꼭 확인해 보시고 저와 같이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1번 문제를 보실 텐데 어느 상점의 절도에 대한 경찰의 조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추측을 얻었다. 네, 1번부터 4번에 추측이 있고요. 그 다음 걸 읽어보시면 A, B, C, D 중에 범인은 2명이다 한다. 범인이 2명인 상황인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B나 C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이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B나 D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이다. 그 얘기는 B가 범인이면 A도 같이 따라갈 거고요. 만약에 D가 범인이면 A도 같이 따라갈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첫 번째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시면 만약에 만약에 D가 범인이 아니면 지금 C도 범인이 아니다. C도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닌 것보다는 범인인 걸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우를 쓰도록 할 텐데요. 네, C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랬을 때 이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데 C가 범인이라면 B 또는 5어의 부정이잖아요. B 또는 5어의 부정이니까 B와 D가 범인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C가 범인이라면 B하고 D가 같이 범인이래요. 그런데 범인은 지금 저희가 2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는 범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C가 범인이 된다면 얘하고 얘도 같이 범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는 범인이 아니다. 한 명을 줄였기 때문에 3명이 남았겠죠. 이제 세 번째 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D가 범인이라면 D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C도 범인이 아니다. B도 범인이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얘도 대우로 확인하겠죠. 그럼 대우로 확인하면요. 만약에 B가 범인이라면 자연스럽게 D도 범인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B나 D가 범인일 때는 A도 범인이 된다고 첫 번째 조건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B가 범인이라면 여기다가 더불어 여기서 A도 같이 범인이 되겠죠. 그럼 얘와 똑같은 유사의 된 모순이죠. B가 범인이 된다면 D하고 A도 모두 범인이 총 3명이 되겠죠. 그래서 B도 범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은 사람이 이제 2명밖에 없죠. 그래서 D와 A가 범인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실 텐데요. 어느 수학 문제를 내 학생 A, B, C, D가 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랬을 때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A가 풀 수 있으면 B도 푼대요. 그럼 A가 풀면은 당연히 B도 푼다 그 얘기죠. 그리고 B가 풀 수 있으면 C가 풀 수 있거나 A가 풀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D가 풀 수 있으면 A도 풀 수 있대요. 그 다음에 D가 풀 수 없으면 A가 풀 수 있고 C는 풀 수 없대요. 그럼 만약에 D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3번인가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D가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D가 풀었다면 A는 어때요? 풀 수 있죠. 맞죠? A는 풀 수 있죠. 그런데 D가 풀 수 없다면 위에 거랑 좀 상반된 거잖아요. D가 풀 수 없다면 그래도 A는 푼대요. 그럼 결국엔 D가 풀든 말든 A는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사실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답은 아직 모르죠. 답은 아직 모르죠.
이제 추론을 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3번과 4번에 의해서 3번과 4번에 의해서 4번에 의해서 지금 어차피 A는 풀 수 있잖아요. 얘가 D가 풀던 말던 우선 A는 풀 수 있어요. A는 풀이 가능. A가 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A가 풀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에 의해서 당연히 A가 풀 수 있으면 B도 풀 수 있다 보니까 얘도 풀이 가능하기 때문에 B도 가능하겠죠. 맞죠? 지금 하나가 된다면 이렇게 연결돼서 고리로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B가 풀 수 있으니까요. B가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C가 풀 수 있거나 A가 풀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5월이에요. 5월. 그럼 C가 푼다고 했을 때 A도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C가 풀 수 있겠죠. 맞죠? B가 지금 그랬을 때 지금 C도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C가 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얘 유출해서 A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다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지금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한, 경민, 성진이는 수업이 끝난 후 각각 도서관, 서점, 학원 중에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그랬을 때 이제 보기는 잠시 놔두고요. 위의 3명 중 한 사람의 말만 참이고 각각의 장소를 오직 한 사람만 갔다고 할 때 도서관, 서점, 학원에 간 사람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콕 집어서 또 해야겠죠. 맞죠? 그리고 설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경민과 성진이 있는데요. 이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설한이라는 애가 있어요. 설한이 서점에 가지 않았다. 얘가 말하는 게 서점에 안 갔다. 경민은 서점에 갔다. 서점에 갔다. 그리고 성진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참이라고 했어요. 맞죠? 한 사람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만 참이에요. 한 명만 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설한이 참이라면 서점에 안 갔대요. 맞죠? 설한은 서점에 안 갔대. 설한은 서점에 안 갔다. 그러면 경민이도 얘가 참이기 때문에 경민이는 거짓말을 했겠죠. 서점에 안 갔대요. 맞죠? 경민이도 서점에 안 갔대요. 그러면 성진이는 서점에 가야겠죠. 왜냐면 둘 다 서점에 안 갔기 때문에 성진이는 얘가 서점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진이가 도서관에 안 갔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서점에 갔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설한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얘가 뭐가 되겠어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설한은 참이 아니라 얘가 설한은 거짓말을 했구나. 얘는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설한은 서점에 가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래요. 그럼 설한은 뭐겠어요? 서점에 갔겠죠. 설한은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민이가 그러면 서점에 갔다는 건 참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거짓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경민이는 서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한이 서점에 가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경민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진이만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민이는 서점에 안 갔대요. 맞죠? 경민이는 서점에 안 갔대요. 그러면 성진이는 도서관에 안 갔대요. 성진이는 도서관에 안 갔으면 경민이가 도서관에 가야겠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성진이는 어디 가야겠어요? 성진이는 그러면 얘가 학원에 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앞서서 했던 애들보다 좀 쉬운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43번에 4번을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44번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44번을 보실 텐데요. A, B, C, D 4명의 학생이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였다. A를 제외한 3명 중 1명이 불합격하였다고 한다. 다음 4명의 진술 중에서 바르게 진술한 사람이 오직 1명이에요. 바르게 진술한 사람이 오직 1명일 때, 네, 진술을 바르게 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A, B, C, D가 쭉 보면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보면은 A, B, C, D를 쭉 보셨을 때 A가 B가 불합격이다 라고 말했고요. B는 D가 불합격이다 라고 말했고요. C는 나는 합격했다. 그리고 D는 B가 한 말은 거짓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보기가 나온다면 D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왜냐면 지금 D를 참이다 거짓이다 함으로써 문제가 한 번에 풀린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므로 만약에 저는요 D가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D가 말한 게 B가 한 말은 거짓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얘가 참인 걸 보이는 거죠. 왜냐면 제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얘가 한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B가 한 말이 거짓말인 게 거짓말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B가 한 말이 참말이 되는 거죠. B가 참을 말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B는 D가 불합격했대요. 아, D가 불합격이구나. 맞죠? D가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얘가 참말만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말해야겠죠? 그러면 B가 불합격이다. A가 말한 거. 그러면 B가 합격이구나. 그리고 C가 나는 합격했다. 얘가 반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불합격이다. C 불합격. 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지금 네, A를 제외하면 3명 중 1명만이 불합격이라고 했어요. A를 제외한 3명 중 1명만이. 그런데 D가 불합격이에요. C도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모순이죠. 지금 여기서 불합격한 게 1명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D도 C도 모두 불합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므로 D가 한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한 말은 참이다.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지금 얘가 불합격생이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그래서 D가 참이 될 거고요. 나머지 있는 A, B, C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진술을 바르게 말한 사람은 D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가지고서도 여기서는 답이 나오네요. 답은 바로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 더 얘 말한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얘만 좀 잘 넘어가 주신다면 나머지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동창인 네 남자의 별명은 비바람, 천둥, 번개래요. 웃기죠? 네. 그런데 네 남자에게는 각각 1명의 자녀가 있다. 이 자녀 중에서 2명은 아들이고 2명은 딸이다. 비바람, 천둥, 번개 각각 자녀에 대해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네, 대답을 하였대요. 그랬을 때 B는 바람과 천둥의 아이는 아들이다. 웃기죠? 맞죠? 그랬을 때 이제 B부터 좀 적어보면요. B가 있고요. B, 바람, 천둥, 번개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B가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B가 참 네. 마저 문제 읽어야 되는데요. 사내의 아이의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맞죠? 사내의 아버지는요,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B가 참이라고 하면요. B가 산의 아버지죠. 맞죠? 네, 산의 아버지죠. 버치라고 가정했다면 바람과 천둥의 아이는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바람과 천둥의 아이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순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B가 참을 말했다면 B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바람과 천둥도 아들이 있대요. 그 얘기는 아들이 총 3명이 되는 거겠죠. 원래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B는 얘는 딸을 갖고 있구나. B는 딸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딸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나서 네, 만약에 천둥의 아이는 딸이다 라고 했어요.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쭉 그냥 보시고 났을 때 솔직히 번개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지금 바람과 천둥은 조건이 1개씩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비와 번개 같은 경우는 조건이 2개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주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비와 번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번개 보시면 비와 천둥의 아이는 딸이다 라고 했어요. 번개가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번개는 그러면 산의 아이를 갖고 있겠죠. 맞죠? 그랬을 때 비와 천둥의 아이는 딸이다. 비와 천둥의 아이는 딸이다. 얘는 딸이란 건 참이고요. 그러면 얘도 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얘가 만약에 딸이라면 번개가 뭐가 되겠어요? 아들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천둥, 번개의 아이는 딸이다. 번개의 아이는 딸이다. 이렇게 맞고요. 천둥의 아이는 딸이다. 맞겠죠. 결국 그래서 바람과 번개가 아들을 갖고 있고요. 비와 천둥이 딸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많이 제시해 주는 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엄청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46번을 보실 텐데요. 탁구 단식 경기에는 7세트 중에 4세트를 먼저 이기면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한대요. 어떤 탁구 단식 경기에서 모든 팀이 6경기를 한 결과 A팀은 5승 1패가 되었는데 이긴 세트와 진 세트의 수가 각각 23대 5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A팀의 성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봤을 때요. 지금 7세트 중에서 4세트를 먼저 이기면 그 경기에 승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A팀이라는 애가 5승에 1패겠죠. 맞죠? 1패면 지금 어차피 1승을 한다는 건요. 지금 4세트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최소한 5승을 하기 위해서는 5 곱하기 4가 돼서 20세트는 무조건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5승을 했기 때문에 20세트는 5승을 하는 데 필요하고요. 총 여기 패한 경기에서 패한 경기 승경기죠. 맞죠? 그리고 패한 경기에서 3세트가 나왔겠구나 그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총 23경기 중에서 승인 한 개 20개라면 여기서는 당연히 3개가 나와야 정상이니까요. 1패할 때 그러면 3패로 졌대요. 3세트를 이겼지만 진 거예요. 그리고 패를 보면요. 패를 했다는 거는 토탈 4번이 졌다는 거겠죠? 4번을 졌고요. 그래야지만 점수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남은 게 그러면 총 2경기가 5경기가 총 1경기가 졌다. 그럼 완승이네요. 총 5경기를 했는데요. 5경기를 했는데요. 4점을 먼저 이겨야지 되는 건데 얘는 하나만 내주고 다 4대0, 4대0 막 그런 식으로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총 4경기가 4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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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1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경기만 한
세트만 져야 되고 나머지는 다 이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마지막 한 번 진 경기는요. 내가 3번 이겼지만 4번 졌구나. 4번 세트를 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 0으로 이긴 적은 4번 있구나. 4대 0으로 이긴 적이 4번 있구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적어야겠죠. 맞죠? 5경기니까요. 네. 4대 0으로 이긴 적이 4번 있구나. 네. 4대 1로 이긴 적은 한 번 있네. 4대 3으로 이긴 적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3대 4로 진 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네.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학습의 키가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는데요. 네, 5명의 키의 순위를 물어봤더니 다음 표와 같이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 모두 두 사람의 순위를 대답했지만 두 사람의 순위 중 하나는 옳고 하나는 옳지 않다고 한다. 이들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순위가 이제 나와 있겠죠. 얘가 1등, 2등, 3등, 4등, 5등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얘가 이제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A가 대답한 사람은요. D와 A가 대답할 거고요. 그리고 B와 그리고 C가 대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C와 그 다음에 B가 대답할 거고 D라고 E라고 대답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서 우선 참과 거짓을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왕이면 좀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만약에 D가 참이라고 하면 D가 이렇게 참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애들이 이제 거짓이 돼야겠죠. 맞죠? 그랬을 때 만약에 D가 참이라고 하면 얘와 얘가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요. 그리고 E도 거짓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근데 참이 되겠죠. 맞죠?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될 거고 얘가 참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맨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D가 참이라고 하네 모순이 생기는 거겠죠. 맞죠? 그러므로 D가 참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D를 거짓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D가 거짓이라면 지금 E가 자연스럽게 다시 참이 되겠죠. 맞죠? 얘네 둘이 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A도 뭐가 되는데요? 거짓이래요. A도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D가 쭉 보시고 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등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C밖에 없겠죠. 그래서 C가 참이 될 거고요. B는 당연히 거짓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C가 여기서 참이니까 당연히 얘는 C가 여기서 거짓이 되겠고 B는 그 밑에인 여기서 참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A도 여기서 참이 돼서 이제 좀 완벽하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등수를 적어보면요. 제가 2가 4등이겠죠. 2가 4등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참인 걸 적으면 3등은 A가 되겠고요. 2등은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은 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D가 자연스럽게 이제 D 1등이 될 거다. 그래서 A, B, C, D 다 적혔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1등은 D 4번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밑에 48번을 보실 텐데요. A, B, C, D를 5가지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대요. 가게 주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를 지키는 손님에게만 상품을 판다. 와, 100장 있죠? 맞죠? 어느 손님이 이 가게에서 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면 이 손님이 산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A를 사려면요, B도 사야 된대요. 강매죠, 강매. 네, A를 사려면 B도 사야 된다. D와 E 중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B와 C 중에서는 한 가지밖에 살 수 없다라고 했고요. C와 D를 사려면 둘 다 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를 사려면 A와 D도 꼭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D와 이 두 번째를 보시면 D와 E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둘 중 하나는 꼭 사야 된대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D와 E를 들어있는 2번, 3번, 4번만 제외하고 1번은 없어지겠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D와 E 중에서 꼭 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D가 있거나 지금 E는 꼭 사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와 C 중에는 한 가지밖에 살 수 없대요. 맞죠? B와 C 중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B를 사거나 B가 사거나 그리고 또는 C를 얘는 꼭 사야 되는 거고요. 얘는 꼭 사야 되는 거고요. 만약 산다고 했을 때 얘나 얘 중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를 사려면요, D를 사야 된대요. C를 사려면. 근데 만약에 제가 C를 사려면 꼭 D를 사야 된대요. 그러면 C하고 D하고 한 묶음이라는 얘기죠. C하고 D하고 한 묶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E를 사려면 A와 D도 꼭 사야 된대요. E가 사려면 A와 D도 꼭 사야 되는데요. 지금 세 개의 묶음이 보기는 존재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살 수 있는 것, 여기 문제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C하고 D밖에 묶여있는 애가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4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의 친구 ABC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충 수업을 신청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걸 찾는 거죠. 참인 걸.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B도 보충 수업을 신청한대요. A 하면 B도 같이 한다. 그리고 A가 만약에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C가 보충 수업을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걸 찾는 건데요. 보면 이제 A라는 애가 보충 수업을 하면 B라고 하는 애는요, 보충 수업을 당연히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A가 보충 수업을 안 하면 그러면 C는 보충 수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참인 명제를 찾기 전에 얘 대우를 보시면요. 예, 만약에 C가 만약 보충 수업을 안 한다면 A는 보충 수업을 하겠죠. 맞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얘하고 생기므로 C가 만약 보충 수업을 안 한다면 A가 하게 되고 A가 하면 당연히 B도 하게 되죠. B가 보충 수업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거의 대응이 만약에 B가 보충 수업을 안 한다면 C도 보충 수업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얘하고 쭉 봤을 때 A하고 B는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는 문제겠죠. 그랬을 때 1번부터 4번 보기를 보시면 B가 이제 4번을 답인데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C는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지금 알고 있는 게 C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모르죠. 저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C가 안 한다면 A가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B도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만약에 A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C가 안 하는 건 사실이지만 B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맞죠? 그리고 B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이란 건 여기 문제 조건에서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안 되고 결국 답이 4번인데요. B가 보충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C가 보충 수업을 신청할 거다라는 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5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 푸니까 지금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을까요?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저보다도 잘하시게 될 겁니다. 네, 50번을 보시겠습니다. 세 학생 A, B, C, D가 빨강, 노랑, 파랑의 서로 다른 색의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다. 다음 세 학생 중 한 명만 참을 말한다고 한다면 A, B, C 세 학생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을 순서대로
말한 것은 네,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요. 만약에 A가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랬을 때 A가 내가 쓴 모자색은 빨간색이다라고 했어요. 아, 얘가 빨간색이구나. 얘가 참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B가 내가 쓴 모자색은 빨간색이 아니다는 거짓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빨간색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B 자체도 내가 쓴 모자색은 빨간색이 아니다의 거짓말은 내가 빨간색 모자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데가 돼서 아, A는 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구나. A는 거짓이구나. 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간색이 아니죠. 얘는 빨간색을 안 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참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가 참이라면 네, A는 빨간색을 안 썼고요. 맞죠? A는 빨간색을 안 썼고요. B, 내가 쓴 모자의 색은 빨간색이 아니다. 아, 얘도 빨간색을 안 썼네요. 그러면 당연히 C가 빨간색을 쓸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런데 C, 내가 쓴 모자색은 노란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C가 노란색이 아니래요. 그러면 C도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B가 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요. C는 빨간색을 써야 되고요. C가 말한 게 내가 쓴 모자색은 노란색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와 모순이 됨으로써 B도 참이 아니라 B도 얘도 역시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이구나. 참을 말한 거는 C구나. C만 참을 말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B는 빨간색의 모자를 썼겠죠. B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C는 노란색이 아니다. 아, 얘는 노란색은 안 썼대요. 그랬을 때 A가 노란색을 썼겠죠. 맞죠? 왜냐면 얘가 안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B가 빨간색을 썼으므로 C는 파란색의 모자를 썼겠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네, 5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간만에 51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맞죠? 네. 개그맨은 창의적이고 눈치가 빠르대요. 맞죠? 개그맨은 창의적이고 눈치가 빠르다. 재현은 개그맨이래요. 그리고 용수는 가수이다. 용수가 가수다는 거는 좀 상관관계가 없죠? 그렇고 봤을 때 재현은 개그맨이고 개그맨은 창의적이고 눈치가 빠르다. 결과적으로 재현이는 창의적이고 눈치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 세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학원 서점 독서실 결국 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 다른 장소에 갔다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 이렇게 쭉 있다고 하고요. 하나만 참일 때 학원, 서점, 독서실 간 학생의 순서로 바르게 말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름을 써주셔야겠죠? 네. 지선, 수진, 네, 준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참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선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지선이는 학원에 갔대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거짓말 한 거죠.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 수진이가 나는 학원에 안 갔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학원이라서 지선이 모순이 되는 거죠. 지선은 거짓말을 했구나. 지선이는 학원에 안 갔구나. 그리고 만약에 수진이가 참이라고 하면 수진이는 학원에 가지 않았대요. 학원에 안 갔어. 그러면 준호가 학원에 가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준호가 나는 서점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순임으로 수진이가 거짓말을 해서 수진이가 학원에 간 거가 되고요. 준호가 학원에 안 간 게 되겠죠. 맞죠? 그러고 나서 준호가 나는 서점에 가지 않았다. 둘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준호가
네, 참이 되니까 얘가 서점에 가지 않았다. 결국엔 준호가 독서실에 가는 거겠죠. 맞죠? 독서실에 관계가 되고요. 그럼 결국 지선이가 결국에는 네, 서점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수진이가 학원에 갔고요. 그리고 지선이가 서점에 갔고요. 준호가 독서실에 갔다.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53번을 보실 텐데요. 진실 게임 하는 과정에서 네 사람 A, B, C, D 중에 한 명만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네 사람 진술 중 진실을 말한 사람은 한 명일 때 진실을 말한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방식을 써야겠죠. 맞죠? 그리고 그 진술한 사람과 고등학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D라는 애를 가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D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거에 거짓말이니까 B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겠죠. B가 진실을 말했다고 하면 고등학생은 D라고 말을 했어요. 맞죠? 그게 진실인 거죠. 그런데 A부터 보면 고등학생은 B다가 거짓말이니까 B가 아니다. 그리고 C는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C가 고등학생이 되겠죠. 맞죠? 그거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은 D와 C가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므로 맨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던 D가 참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거짓말이 모순이니까 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안 그리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기를 보시면 답은 4번이다 라고 바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요. 그냥 조금만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4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P섬에 사는 사람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Q섬에 사는 사람은 오직 거짓말을 말한다. 이 두 섬으로부터 세 사람 A, B, C가 왔는데요. A, B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A는 우리 모두 P섬에서 왔다. B는 우리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이 P섬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애가 우리 모두 P섬에서 왔다고 말한 게 참이라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P섬에서 왔다면 그게 참이 돼야겠죠. 하지만 A가 P섬에서 왔는데 모두 Q섬에서 왔다고 말한 거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가 돼요? 아, A는 Q섬에서 왔구나. Q섬에서 왔다. Q섬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B를 볼 텐데요. 만약에 B가 참이라면, 그러니까는 B가 만약에 참이라는 얘기는 얘가 P섬에서 왔다고 가정하는 거죠. 맞죠? P섬에서 왔다면 우리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다라고 봐야 돼요. 맞죠? 그러면 B가 P기 때문에 그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C는 자동적으로 Q섬에서 와야지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 반대로 만약에 얘가 참이 거짓말을 말했대요. 그러면 B는 지금 얘가 Q가 되겠죠. Q가. 맞죠? 거짓말 했으니까 만약에 거짓이다 말하고요. 만약에 얘가 Q에서 왔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B가 한 사람이 P에서 왔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C는 P에서 온 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얘하고 지금 모순이 되기 때문에 B가 말한 게 당연히 참이 된다. 얘가 말한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 B는요 참이 되고요. A하고 C는요 그래서 Q가 돼서 모순이 돼서 넘어간다. 얘가 거짓말을 하는 Q섬에서 왔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에 두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다음 명령 참인 것은 밥을 잘 먹는 학생이 건강하대요. 그렇죠. 밥 잘 먹으면 건강하겠죠. 네. 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은 농구와 축구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때 참인 명제를 찾는 건데요.
밥을 잘 먹는다. 밥을 잘 먹는다. 밥을 네, 잘 먹는다. 그러면 건강하다. 건강하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은 농구, 축구를 못한다. 농구, 축구, 농구와 네, 축구를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농구 앤드 축구잖아요. 맞죠? 그럼 얘의 대우는요. 얘의 반대이기 때문에 농구 또는 축구를 잘하면 농구 또는 축구를 잘하면 얘는 밥을 잘 먹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농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면 밥을 잘 먹는데요. 그거가 참인 명제가 됩니다. 얘의 대우니까요. 그랬을 때 밥을 잘 먹는 학생은 축구를 잘한다. 밥을 잘 먹는 학생은 건강한 거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리고 농구와 축구를 잘 못하는 학생은 이라고 했는데요. 농구, 축구 잘 못하는 학생은 얘 대우로 해서 나올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건강한 학생은 농구를 잘한다. 건강한 학생은 근데 건강한 학생과 연결된 게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농구를 잘하는 학생은 건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농구를 잘하는 학생은 건강하다. 농구를 잘하면 농구랑 축구 둘 중에 하나를 잘하면 밥을 잘 먹고요.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학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창희, 민적, 진석, 윤정 네 사람이 달리기를 하였대요. 근데 성이 강, 김, 박이라고 할 때 성과 이름을 맞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강양은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강양은 부은 게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맞죠? 강실은 여자예요. 맞죠? 강실은 여자가 되겠고요. 진성이는 성이 2인 사람보다 빨리 도착했지만 민정이보다 늦게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맞죠? 지금 진성이는 2인 사람보다 빨리 도착했지만 진석이는 2인 사람보다 성이 2인 사람보다는 빨리 도착했지만 민정이보다는 늦게 도착했대요. 민정. 이순서대로 되겠죠. 맞죠? 그리고 김양이 1등을 했다면 친구들이 기뻐했다. 김양. 강도 여자고 김도 여자네요. 맞죠? 그리고 창희는 꼴찌가 아니다. 창희는 꼴찌가 아니네요. 창희는 꼴찌가 아니다. 민정이와 윤정이만 좀 특이한 게 나왔죠. 민정이하고 윤정이만 여자다. 지금 여기 힌트를 제가 다 적었는데요. 봤을 때 강양이 여자고 김양이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 여자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강민정, 강이나 김이 여자이면서 민정이나 윤정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석이는 이씨가 아니죠. 맞죠? 그리고 민정이도 이씨가 아닙니다. 그럼 민정이는 강하고 김 중에 할 텐데 그럼 보기를 보시면 1번이 강창희. 강은 민정이나 윤정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니고요. 2번 김창희도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3번 김창희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이창희밖에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석이도 이씨가 아니고 여자애들도 이씨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는 창희가 이씨밖에 안 되겠죠. 그러므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어느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네, 위의 결과로부터 추론할 내용으로 항상 오른 거죠. 네, 항상 오른 겁니다. 그랬을 때 10대, 20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높다. 그리고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맞죠? 그리고 기능이 많은 제품은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결국엔 기능이 많은 제품은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적어 보면요. 네. 10대, 20대가 제가 이거를 네, P라고 잡고요. 네. 선호도가 높은, 판매량이 높은 판매량이 높은 애를 제가 Q라고 잡고요. 맞죠? 그리고 가격이 싼 거를 R이라고 잡고요. 네. 그리고 기능이 많은 거를 S라고 잡고요. 봤을 때 그러면 판매량이 많다. 판매량이 많다가 얘가 Q가 될 거고 10대, 20대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P라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만 좀 유추해 본다면요. P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S는 Q이구나까지 가능하겠죠. 왜냐면 S, P, 네, Q까지 가능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랬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얘밖에 없겠죠. 맞죠? S, P 갈 수 있는 게 따로 없으니까요. 그럼 얘가 아니면 not Q는 not S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몇 번이냐면요. 지금 S라고 하는 애는 기능이 좋다면 당연히 네, 판매량이 높다가 얘기했죠. 맞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낮다면 기능이 낮다라는 대응이 있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S에서 Q로 가는 지금 기능이 높다면 판매량이 높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기를 찾기만 하면 되겠죠. 네. 네, 5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58번 문제를 보시면 A, B, C, D 네 사람이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다. 그런데 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A, B가 유리창을 깼다고 하고요. B는 A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했고요. C는 A가 유리창을 깼다고 말했고 D는 나는 안 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4명 중 한 명의 진술말이 참이라고 할 때 한 명의 진술말이 참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누구 거짓말했네 이런 애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문제를 본다고 했었죠. 맞죠? 그랬을 때 B라는 애가 거짓말했다면 한마디로 A가 한 말이 진짜라고 가정을 한다면 B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죠? B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그게 참이 되는 거겠죠. B가 유리창을 깬 겁니다. 그리고 이제 C를 보면요. A가 유리창을 깼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A가 유리창을 안 깼다. 그렇게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D가 말한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는 안 깼어가 아니라 나는 깼어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유리창을 깬 거와 D가 유리창을 깬 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말이 참이다 그 얘기입니다. B의 말이 참이 돼서 A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되고요. 그럼 B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죠. 맞죠? A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B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의 말은 A가 유리창을 깼어. 얘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C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D가 나는 유리창을 안 깼어를 거짓말이기 때문에 D가 유리창을 깬 거 되겠죠. 결국 D가 유리창을 깬 거가 되고요. B가 참을 말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59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좀 되게 이제 명제가 되게 길게 나올 텐데 참이 명제를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P라는 애가 있고요. 얘가 Q라는 애가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이 명제와 P라는 애와 네, 나 R이라는 명제 이 두 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은 뭐냐 그 얘기면요. 우선 얘가 참이기 때문에요. 얘 대우인 not Q는 얘가 P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R은 not P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하고 상관관계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애가 존재하겠죠? 뭐가 되냐면 not Q가 P로 가고 P가 R로 가기 때문에
not Q는 not R이구나. 그래서 얘 대우가 되면 R은 뭐가 될까요? 얘가 Q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애들을 찾으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기억을 보시면 기억. R은 not P다. 여기 존재하네요. 기억 괜찮고요. 니은 Q가 가는 거는 지금 not Q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 not R은 지금 not R도 존재하지 않겠죠. 3번 니을 보시면요. not Q는 P이다. not Q는 P다가 여기 존재하죠. 그래서 니을도 맞고요. 미음 not Q는 R이다. not Q는 R이다. 여기 있겠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제 조건이 더 많죠. 그러면 지금 2개여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3개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맞죠? 네. 세 명제 P가 not Q다라는 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S라는 애는 Q이다라는 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not S는 R이다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에 의해서 우선 대우를 적어보면 Q라는 애는 not P가 될 거고요. 예, not Q라고 하는 애는 not S가 될 거고요. 예, not R이라고 하는 애는 S가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맞죠? 지금 얘와 얘가 연결되죠. P가 not Q가 되고 not S가 되기 때문에 쟤에 의해서 나오는 건 P가 not S가 될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S는 not P구나. 이걸 유추해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P가 not S로 가기 때문에 얘하고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P에서 not S로 간 다음에 다시 R로 가므로 P는 R로도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이 not R은 not P가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또 있나 또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총 이것까지 되겠죠. 총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총 10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가지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마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과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찾아봐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총 세 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60문제를 총 봤는데요. 비슷비슷한 문제도 많고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많고 했는데 아마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이제 강좌 시간에는 자원관리 능력이나 그런 건 다른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고요. 저는 기술 능력에 할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